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감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비롯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이 쏟아지면서 급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반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는 0.02% 올랐고 코스닥은 0.86% 올랐죠. 장 초반에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상황을 극복하면서 상승 마감한 겁니다. 자,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오판으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이 발생한 상황을 이번 기회에 반전시키기 위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작스럽게 철군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남겼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상황인데 이 지지율 하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리스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유가 상승에 베팅한 투기 세력의 탐욕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맞물린 푸틴의 에너지 장악과 장기 집권 속셈의 이해 상충이 결론 지어져야 할 텐데 단기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가 상승은 투기 세력의 베팅에 의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수요가 크지가 않죠. 그런데도 유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투기 세력이 상승에 베팅을 한 것이죠. 이건 이제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은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감 고조와 불확실성 제거까지의 과정에서 주연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가의 고공행진은 투기 자본에 의한 베팅 결과로 보여지기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곧 잠재워지리라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질 금리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과 관계됐는데 현재 지금 국채 수익률이 2%죠. 국채 수익률이 2%입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7%예요. 그러면 현재 실질 금리는 얼마입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5%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실질 금리죠. 이 마이너스 5%가 비정상적이죠.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국채 수익률을 높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바로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5%라는 비정상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제에 충격을 주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유가잖아요. 유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투기 세력이 상승에 베팅을 한 그런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유가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유가가 더 올라가게 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더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협상을 하리라 봅니다. 협상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절정점을 찾게 되는데 바이든이 거기서 입김을 강하게 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도 적정 수준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증시는 추가 급락의 우려감에 팽배했지만 원달러 환율의 1195원까지 하락과 미선물 지수의 꾸준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제한하는 매수세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미증시는 오늘 밤에 옵션 반기를 맞아서 전일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전일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죠. 급락이 나왔는데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선 반향의 움직임으로 만기 당일 오늘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 증시가 반등한 상태로 마감한다면 다음 주 초반에 우리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항상 월요일날 개파락하면서 어렵게 출발했어요. 주말에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오늘은 이미 옵션 만기일 전일에 변동성 확대해서 오늘은 좀 변동성이 축소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하면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현상은 상식을 넘어선 조치로 보이며, 이에 따라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을 추세 반전으로 확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단기 반등의 기회를 종목 축소로 대응하면서 지정 확정 리스크보다는 미국의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상황, 그리고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통화 긴축으로 인한 후폭풍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마감 브리핑으로 안내드립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상승하면서 저항대에 대부분 다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장 초반에 시가가 마이너스 1%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보합을 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왔고 종가가 고가로 마감된 움직임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전일에 전환선 지지를 받았고 오늘 또 전환선 위로 올라서고 또 21선 위로 올라섰단 말이죠. 자, 종가 기준으로서 21선 위로 올라선 게 몇 개월 만입니까? 1월달 내내 21선 회복 못하고 마감했는데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21선 이후에 마감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역시가 아니라 코스닥은 전환선만 회복을 했고 21선은 회복을 못했어요. 21선 회복 못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십자형 도지가 만든 이것을 제가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는 표시라고 했죠. 십자형 도지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도지의 모습에서 결국은 상승으로, 단기 상승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후행스팬 잘 보시고요. 후행스팬, 하락하던 후행스팬이 고개를 쳐들면서 캔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무게감을 둡니다. 반등의 각도가 크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반등의 끝자락에서 종목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기 전에 이 곱버스를 보겠습니다. 곱버스, 인버스 곱버스죠. 252670,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했죠. 2% 출발했는데요. 21선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21선 회복 못하고 기준선도 깬 상황입니다. 기준선도 깬 상황. 어제의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추가 급락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곱버스의 급락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증시는 상승할 수 있고 나중에 곱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입니다. 곱버스 진입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 종목들의 축소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곱버스는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죠. 일봉에서 봤을 때. 그러나 주봉에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봉에서 봤을 때는 한 4주 정도 횡보의 움직임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의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의 업그레이드는 바로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체크하는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주봉에서 120주선이거든요. 120주선 상당히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나 추세는 상승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버스가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요,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수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무게감을 두지만 중기적으로는 하락의 가능성을 두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5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특징 종목 5종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탑스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오파스넷 119억 규모의 공급 계약, 이건 하나시스템과 119억의 공급 계약 체결한 겁니다. 넥스트 아이, 중국의 면세 쇼핑 플랫폼에 화장품을 성공적 론칭했다. 중국이 면세 쇼핑 플랫폼 소미고라는 회사에 일단 초도 물량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다음 EM 플러스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관련 회사 유시테크놀로지가 4세대 2차전지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CMS 개발 성공 소식 속에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하면서 급등했습니다. EM 플러스와 캠시스가 같이 급등했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지난해 호실적인 상승을 했고요. 자, 5G 관련주도 좀 봐야겠죠. 앞으로 상승의 흐름을. 자, 인탑스부터 보겠습니다. 인탑스는 실적주입니다. 매출액이 8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나옵니다. 시총은 5,590억인데 저평가돼 있죠. 실적 저평가 종목인데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실적 종목들이 61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61선까지 하락했을 때는 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32,500원 상황인데요. 단기 반등은 기준선 부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32,500원인데요. 목표가를 36,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볼 만합니다. 실적 종목입니다. 실적 저평가 종목. 다음은 이제 오파스넷인데요. 오파스넷도 작년에 좀 실적이 괜찮았어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영업이익 5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의 시가총액 440억 저평가돼 있죠. 이 회사는 이제 5G 관련 종목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반등했을 때 121선, 241선 저항을 기억하면서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41선까지 부딪혔죠. 이 다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죠. 이 다음의 행보는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지루한 흐름이 나오다가 다음에 또다시 241선을 터치하는 움직임. 그 다음은 이제 돌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돌파의 관점. 241선에서 왔으니 여기서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러나 다음 저항 가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4,400원대요. 오늘은 3,390원, 4,390원까지 왔는데 4,480원, 4,480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4,48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저가 매수는 3,720원인데 종가가 3,700원부터 3,600원 사이에 행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매수 대응은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가야 될 자리는 4,480원, 4,480원 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격대까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이제 넥스트 아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 초도 물량을 소미고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오늘 240까지 못 가고 121선 위로 가다가 이제 좀 밀렸습니다. 다음 가는 자리는 당연히 이제 241선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까지는 다시 올 거라 봅니다.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약간의 횡보성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바로 241선까지 도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넥스트아이 화장품 유통 관련 종목이면서 또 이 회사는 이준석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이준석 관련 종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차기를 노리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회사가 원래는 이런 편광 필름 검사 장비, 비엘료 검사 장비 이런 의료 정밀 회사거든요. 근데 화장품에서 매출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검사 장비, LCD 검사 장비 이런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화장품 유통에서도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1선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EM플러스인데요. EM플러스도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매도 포인트로 잡는 자리가 이제 121선 그리고 240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선행스팬이죠. 선행스팬 자리 이런 자리들을 저는 이제 매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선행스팬 자리 이렇게 보는데 오늘 선행스팬 자리를 온 거죠. 상승할 때 이렇게 120과 240이 가까우면 넘어서기 쉽고 그 다음 보는 매도 포인트가 선행스팬입니다. 차례 그 저항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할 것은 당일날 그 위에 저항 자리까지 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는 겁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폭증을 했죠. 전일 거래량의 1000%가 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당 거래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1시간당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폭발적으로 확인이 되면 가장 높은 저항대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그 위 저항대까지 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약하면 1차 저항대에 부딪혀요. 120, 또 240 이런 자리. 그런데 거래량이 폭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저항대까지 가는 겁니다. EM 플러스도 저항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횡보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다음 가는 건 뭡니까? 바로 위측 선행 스팬입니다. 아래측 선행 스팬을 도달했죠. 그 자리가 이제 선행 스팬 2 자리, 그 다음은 선행 스팬 1 자리를 가는 겁니다. 선행 스팬 2와 1, 이것은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인데 1차 구름층 하단, 그 다음엔 2차 구름층 상단, 이렇게 가는 전략이죠.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죠. EM 플러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노인스트루먼트 5유즈 관련 종목인데요. 이노인스트루먼트가 이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크진 않아요. 한 4, 500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좋았습니다. 50억 넘는 흐름이었어요. 시가총액이 750억인데 이 종목은 저항대까지 오지 않았죠. 1차 보이는 게 어디입니까? 구름층이죠. 구름층.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240 있죠. 이렇게 1차 저항대를 넘어서는 흐름을 뭘로 판단하고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은 1차 저항대를 넘어서서 120, 24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43만 주가 나왔는데 이제 다음 거래량이 시간당 10만 주에서 20만 주가 발생하면은 더 높은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그러나 시간당 3에서 5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은 그냥 1차 저항대 가격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크게 나와서 많이 발생해서 충분히 1차 저항대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탑스, 오파스넷, 넥스트하이, EM 플러스, 이노인스트루먼까지 5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이 외에 물린 종목 또는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